여러분, 오이 씻으실 때 혹시 굵은 소금을 뿌려서 빡빡 문질러 닦으시나요? 농약이나 겉에 묻은 걸 확실히 벗겨내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이는요, 소금으로 빡빡 문지르는 것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이 껍질에 있는 몸에 좋은 부분까지 같이 벗겨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오이 씻는 게 훨씬 간단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름이면 특히 자주 먹는 오이 몇 개, 어떻게 씻어야 농약 걱정 없이 깔끔한지, 물러지지 않게 아삭하게 보관하는 법, 그리고 복잡하게 요리하지 않고도 붓기 빼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 3가지까지 제가 주방에서 재료를 오래 다루면서 알게 된 방법들을 하나씩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면서 매일 수십 가지 식재료를 직접 만지고 손질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싼 재료보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재료를 제대로 다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이도 그렇습니다. 값도 싸고 아삭해서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데 문제는 조금만 잘못 두면 금방 물러진다는 거죠. 사놓고 며칠 지나 냉장고를 열어보면 끝이 말랑해지고 물이 배어 나와 있고요. 껍질도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씻는 법과 보관법만 조금 바꾸면 오이는 훨씬 오래 아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소금으로 빡빡 문지를 필요가 없을까요? 오이 겉을 보시면 오돌토돌한 돌기와 자잘한 가시 같은 게 있죠. 여기에 흙이나 이물질이 조금 낄 수 있는데 이건 흐르는 물에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기만 해도 대부분 씻겨 나갑니다. 소금으로 세게 문지르는 건 이 돌기를 벗겨내려는 건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껍질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몸에 좋은 성분도 많은데 빡빡 문지르면 그게 다 상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오이 양쪽 끝, 꼭지 부분은 조금 잘라내세요. 이 끝 부분에 쓴맛을 내는 성분이 몰려있고 이물질도 잘 모이거든요. 양끝만 살짝 잘라내도 훨씬 깔끔하고 쓴맛도 덜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으로 겉을 살살 문질러 씻고 양쪽 끝을 조금 잘라낸다. 이거면 충분해요. 소금도 특별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씻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보관입니다. 오이는 사실 보관이 조금 까다로운 채소예요. 왜냐하면 오이는 물기와 추위에 약하거든요. 물기가 묻은 채로 두면 금방 무르고 또 너무 차가운 곳에 두면 오히려 물러지고 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씻지 않은 상태로 물기 없이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한번 감싸서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눕혀두는 것보다 세워두는 게 더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감싸서 비닐봉지에 느슨하게 담아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세요. 종이가 물기를 잡아주고 냉기도 직접 닿지 않아서 훨씬 오래 아삭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오이를 사과나 토마토, 바나나 같은 과일이랑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런 과일에서 나오는 성분이 오이를 더 빨리 누렇게 뜨고 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오이는 씻지 말고 물기 없이 종이에 싸서 세워서 냉장 보관, 과일과는 떨어뜨려서 이것만 지키셔도 오이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이는 대부분이 수분이라 참 순한 채소예요. 그래도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이에는 칼륨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좋은 성분이지만 콩팥이 안 좋으셔서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속이 차거나 배가 쉽게 불편하신 분들은
생오이를 아주 많이 드시기보다 적당히 드시는 게 편하고요. 혹시 관련 질환이 있으시거나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갑자기 양을 크게 늘리기 전에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좋다고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이를 어떻게 먹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집에서 쉽게 해볼 만한 방법 3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콤한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를 어슷하게 썰어 소금을 살짝 뿌려 잠깐 두었다가 나온 물기를 가볍게 짜주세요. 여기에 식초, 설탕,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고 다진 마늘을 살짝 더해 무치면 끝이에요. 불 하나 안 쓰고 5분이면 입맛 돋우는 새콤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느끼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여름에 딱 좋은 오이 냉국입니다. 오이를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담궈 간장과 식초, 설탕, 소금으로 새콤하게 간을 맞춘 뒤 얼음 몇 개 띄우면 끝이에요. 여기에 다진 파나 깨를 조금 뿌리셔도 좋고요.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칼륨이 여름철 몸에 붓기를 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운 날,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기 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만들어 두고 꺼내 먹는 오이 간장절임입니다. 오이를 도톰하게 썰어 통에 담고 간장과 물, 식초,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끓여서 뜨거울 때 부어주세요. 하루 정도 지나면 아삭하고 짭조름한 밑반찬이 됩니다. 냉장고에 두고 일주일 내내 꺼내 먹기 좋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해주는 효자 반찬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죠? 그래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오이는 소금으로 빡빡 문지를 필요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으로 살살 문지르고 양쪽 끝만 조금 잘라내면 끝이에요. 둘째, 오이는 물기 없이 종이에 싸서 세워서 냉장 보관, 사과나 토마토 같은 과일과는 떨어뜨려서 두세요. 셋째, 오이는 거창하게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새콤하게 무쳐도 되고 시원한 냉국으로 드셔도 되고 간장에 절여 두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오이는 소금으로 문지를 필요가 없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이 겉의 이물질은 흐르는 물에 살살 문지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씻기고 오히려 세게 문지르면 껍질에 있는 좋은 성분까지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이는 살살 씻고 양끝만 자르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대단한 재료보다 집에 늘 있는 평범한 재료가 더 많잖아요. 저는 주방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 평범한 재료를 버리지 않고 맛있게 끝까지 먹는 방법이 좋은 요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끝이 말랑해지기 시작한 오이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이를 어떻게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쳐서 드시나요? 냉국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된장에 콕 찍어 드시나요? 집에서 자주 해 드시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하나씩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여러분 집만의 오이 활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께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비싸고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식재료를 어떻게 씻고 보관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은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